네, 안녕하십니까. 25학년도 지구과학원 수업을 전담하게 된 김동희 강사입니다. 저 연합반 수업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3월 22일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정규 5번의 수업과 한 번의 직보를 통하여서 수업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주차별로 보셨다시피 1단원과 관련된 내용들로 쭉 다음과 같이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문항수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금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점적인 요소라고 적은 거는 제가 강남 3구에 있었던 많은 학교들을 좀 분석을 하면서 특별히 좀 많이 나왔던 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구과학원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대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고체지구, 유체지구, 우주 중에서 고체지구가 아마도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 때 볼 포인트에 해당을 할 것입니다. 직권의 변동은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지구의 역사에서는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좀 대부분의 학교들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한 4분의 3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제가 조금 나누어 놨는데, 학교 유형이라고 한 거는 그래도 강남 3구에서 가장 많이 좀 대표적인 학교들을 좀 정해서 한 10개 정도의 학교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나왔던 학교 유형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였고요. 고3 모의고사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정리하여서 어떠한 부분들이 좀 문제로서 많이 나오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총 3군데의 부분으로 좀 나눴고요. 대륙 분포의 변화, 변동대 마그마 활동과 화성암, 지층의 나이, 총 3부분을 가지고 좀 봐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륙 분포의 변화에서는 판경계에 대한 특징과 고지자기극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지자기극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학교도 있었고요. 좀 하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전반적으로 좀 많아서 상중하별로 정확하게 좀 해결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변동대 마그마 활동과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과 관련된 문항들이 좀 많았고요. 특별히 이제 서수령 같은 문항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암기하고 이해하고 원리를 정확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층의 나이 파트와 관련지어서는 지질 단면도를 좀 해석하고 반감기를 해석하는 것들이 핵심 주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그림, 그래프, 도표 이 부분들을 내가 얼마나 해석하냐에 따라서 학교 시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준비되는 게 달라질 거라고 좀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대륙 분포의 변화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정자극기, 역자극기, 뭐 고지자기, 그래서 뭐 절대 연령, 상대 연령까지 좀 다양한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들을 해석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변동대의 마그마 활동과 관련지어서는 다음과 같이 이 도표를 주고 이 그래프를 주고 온도와 깊이에 따라서 변하는 양상을 바탕으로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이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위치들을 내가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지도로 줬을 때 찾을 수 있는지를 가지고 문항들이 좀 자주 출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복각이라든지 지각 변동이라든지 해령 해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 자체가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볼 부분이 지층의 나이였습니다. 지층의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식도를 주고 순서를 찾는 내용인데 이 부분들을 사실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고 고3 모의고사에서도 당연히 난이도가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반감기와 관련된 그래프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가 핵심 관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도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서술형에서 이제 대륙 분포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지자기 복각을 주고 위치를 정확하게 좀 찾으라는 문항들 같은 게 자주 나왔고, 변동대 마그마 활동과 관련지어서는 지도를 주고 어느 지점에 좀 위치를 하는지를 찾으라는 문항들, 그리고 지층의 나이와 관련지어서는 앞서 봤다시피 상대적인 연령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생성되는 순서, 그리고 판단한 이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자기가 확인할
확인할 수 있어야지 서술형에서 감점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지점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봤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이 좀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는 부분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필수 개념을 바탕으로 그림, 그래프, 도표를 얼마나 잘 해석하는가.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할 때 사실은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유형별로 좀 도식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유형에 따라서 우리 각각에 맞추어서 학생들에게 문제에 꼭 적용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키워드 단어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키워드를 얼마나 잘 우리가 서술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걸 잘 꿰 수 있는지에 따라서 서술형에서 담점을 안 당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가 수업에서 좀 어떻게 진행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진행할 수업에서는 30분 정도 지난주에 배웠던 핵심 개념들을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기억력에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점. 두 번째는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 계속해서 누적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한 20문항에서 많으면 한 25문항 정도까지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그 문항들을 풀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 부분들을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수업은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개념에 대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탕으로 어떠한 유형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수업을 할 때는 그 개념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유형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PT를 통하여서 그림, 그래프, 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다시 한번 해석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수업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출판사 교재나 EBS에서 개념 심화되는 파트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항들을 좀 많이 변형시켜서 서술형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직보 자료라고 하여서 출판사별로 나오는 고난이도 문항들만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풀이하면서 학생들에게 시험 준비 마지막까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실 부분은 이렇게 주교재, 직보, 이렇게 주간지가 있는데 주교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 그래프, 도표를 전체적으로 다 그려놨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주교재를 보면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주교재에서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사실은 애널라이시스라고 하여서 문항들을 어떻게 좀 풀이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나 도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 가지를 주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래서 방법부터 시작하여서 이 부분에서 개념적인 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이걸 보고 문제풀이에 대한 좀 집중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기출 유형들을 이제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데 사실 그 유형들이라는 게 모의고사 문항들이 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항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도별로 유형에 맞추어서 좀 정리를 하였고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유형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사한 문항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하여서 선지를 좀 많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지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직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여서 유사 문항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마지막까지 유형별로 좀 우리가 패턴화 시킬 수 있도록 체계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이후에는 동영상 우리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공유하고 있고요. 모의고사나 주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혼자 풀이하는 게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닉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전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수업 전후 제가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제가 진행하고 저희 조교 선생님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 주중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4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석이 좀 힘든 친구들 같은 경우에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좀 풀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녁에 늦은 시간이다 하더라도 줌 클리닉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고 문제풀이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오답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재출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풀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하여서 우리 학부모님과 우리 학생들에게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좀 틀렸는지, 그리고 그 난이도가 이제 상인지 중인지 하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어떤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높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그 문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저는 학교 기출 기반의 유사 유형들이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나오는 문항들은 고2, 고3, 모의고사, 그리고 EBS에서 나왔던 실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풀어보면서 우리가 좀 주관제를 통하여서 미리 시험 대비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마다 당연히 틀린 문제가 좀 많이 다를 수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클리닉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들 정리하고 문항풀이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점 약속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3월 22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5번의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각 학생들별로 좀 어려워하는 부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중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잘 가르치고 그 부분들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우리 아이들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좋은 점수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